관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트럼프의 독특한 정책이라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선호도라는 부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안 좋습니다. 이번에 머스크도 관련된 관세 정책에 의해서 코스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금리에 좋을 리가 없죠. 금리를 상승하는 부분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그 부분은 달러의 강세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또 올해 최저점을 경신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속보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거의 2%, 그다음에 S&P가 1.4% 하락하면서 5,521까지 하락했고, 10년 금리도 이제 4.27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금값이 또 3,000이라는 또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건 좀 우리 인간들은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잖아요. 그 3,000을 또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변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D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잠깐 상승의 분위기였다라는 걸 하루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하루. 이 하루를 상승이라는 말보다는 상향 변동성, 하향 변동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적절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조용히 있지 않았죠. 어제 또 그 프랑스와 관련돼서 와인 관련된 그 관세 얘기를 또 떠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중요한, 예전에 우리 영화 제목이 놈놈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말이라는 부분들이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이 큰 상태, 그 부분의 흔들림을 어제도 관세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CPI와 PPI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CPI는 어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PPI가 코어 PPI 기준으로 예상치가 0.3이었는데 마이너스 0.1이 나오는 아주 양호한 부분의 헤드라인 숫자가 나왔고, 물론 항목별로 얘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린 상태에서 이 정도의 그 헤드라인 숫자라면 시장이 안도할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게다가 엊그제 발표됐던 CPI에서도 2.9를 예상하는데 2.8이 나온 양호한 숫자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무 멘탈이 안 좋아 있으니까 그 밑에 항목도 괜찮아? 라는 부분까지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 항목부터 확인한 상태에서 이 부분은 뭔가 안 좋은데? 라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이건 뭐냐면 관점이 매우 엄격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락 방향으로,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이 부분이 작년 연말에 혹은 연초에 뭐 웬만한 것이 나와도 전혀 악재에는 신경을 쓰지 않던 그러한 분위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바라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엄격함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그거죠. 지금 10%의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공식적인 조정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10%를 딱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있어서 조정 장세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 일주일 안에 이번 주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 주요 IB들의 의견도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목표 S&P 지수를 낮추거나 아예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거나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인 근거에서의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지금 가격에 같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쏠림만의 해소가 아니라 쏠림의 해소에 더해서 논리의 약화가 같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오토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CPI와 PPI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쫄아있고 쏠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같이 그렇게 막 너무 공포를 느끼고 할 필요성은 전보다 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쏠림만 발생했고 쏠림이 해소될 때는 다시 그 부분에서 좋은 접근을 하면 되는데 매수 쪽으로 문제는 이게 논리가 같이 악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조정을 바라볼 때 여기서 어느 정도가 회복이 되면 이 논리의 악화에 행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논리가 악화된 게 맞아 라고 하면 반등하는 구간에 다시 못 팔았던 매도가 나오겠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니까를 확인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현재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시장이든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공포에 빠질 이유는 없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행동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PC는 우리가 PPI나 CPI 나오면 다 계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계산 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응과 혹시 뭔가 예상을 전혀 못했던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난번 PC 발표 때보다 저는 지금 중요성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 부분에서의 안 좋은 부분과 아예 세부 항목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지금 과정을 통해서 시장은 검증을 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미 그래 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PPI 보면 두 항목이 주로 눈에 띄는데 이제 그 금융 투자 수수료 관련된 우리가 시장이 좋으면 그 수수료가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부분에 항목이 올라간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의료 관련된 항목은 지속적으로 좀 약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융 관련된 수수료는 지금 시장 개박살 났는데 그럼 그만큼 올라갈 때 좋아진 게 잡혔으면 조정받고 내려가면 그만큼 또 그 부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양쪽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적과 그다음에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관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트럼프의 독특한 정책이라 이것은 그 기존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선호도라는 부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가격을 올리는 요소. 이번에 머스크도 테슬라도 관련된 관세 정책에 의해서 코스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산 관련돼서도 올라가고 소비 관련돼서도 올라가고 양 측면에서 모두 다 코스트와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리에 좋을 리가 없죠. 금리를 상승하는 부분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통상은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그 부분은 달러의 강세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과 매우 긴장과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정책을 썼지만 트럼프 1기의 관세 정책을 썼을 때 관세를 매기면 상대방은 그냥 얻어맞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카나다를 보십시오. 프랑스를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다들 관세 정책이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관세 정책이 되돌아가는 형태. 그러면 또 트럼프는 거기다 더 세게 때리겠다라고 하고 왔다 갔다가 주고받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서로 간에 국가적 정치 관계 긴장을 놀리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1기 때는 무조건 미국이 이기는 거야 라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는 생각해보시면 그 당시는 이제 탈세계화가 시작된 구간이었고 지금은 이제 탈세계화가 바뀔 수 없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카나다나 유럽과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왜 한 대 얻어맞고 가만히 있었냐. 다시 세계화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탈세계화라는 건 이제 세상의 방향이라는 것을 모든 국가가 전 세계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지된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정책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 정책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은 미국의 신뢰도와 정치적인 긴장감의 부분에 있어서 달러에 주는 신호가 1기 때와는 다르게 연결을 주는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컨트롤 타워가 다시 정해지고 그 정해진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다른 곳에서 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관세 정책을 제대로 먹히게 하는 그러한 곳이 필요한데 그러한 곳이 안타깝게도 약한 나라여야겠고 말 잘 듣는 나라여야 됐고 자기가 뭐라 했을 때 잘 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됐을 텐데 우리는 뭐 미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을 작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나 전자기기 관련된 부분이나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나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이나 에너지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정책에 의한 영향이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조선주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그 두 개를 더했을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될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 경제의 개선과 미국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의 영향에서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있는 부분의 필요성으로 옮겨놓는 것, 내수 관련된 주식으로 옮겨놓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 그때의 피해를 좀 적게 가져가고 있는 쪽에 포트폴리오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비중의 변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월 2일 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미안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는 미국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은 미국의 상류 충일 확률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중산층 혹은 하위 계층에 대한 부분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정책을 전 세계에 대한 제너럴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그 부분이 다른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의 인플레이션이 됐든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힘든 부분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태까지 시장이 매우 좋은 기간을 장기간 왔기 때문에 많이들 생각 안 하시는데 신용시장에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도 저는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지금 현재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 남의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신용 관련된 부분의 시장의 악화와 코스트의 증가라는 부분이 둘 다 겹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오투드 러셀 지수 같은 경우를 세금이나 정책 때문에 좀 가지고 포지션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 비웠어요. 이런 방식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세금 인하에 대한 혜택보다 이 정책에 의한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있고 이 정책이 먼저 나오고 세금 인하가 나중에 나온다면 시점상으로도 그 부분이 뒤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원이랑 자꾸 친하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자꾸 이 정원이랑 친하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약간 이 생각 들어요. 그 정말로 싼 우리가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동전주 중에 이 동전주인데 얘가 진짜 뭔가 한 칼은 가지고 있어. 라는 그 한 칼이 제대로 작동하면 주식이 한 10배가 아니라 100배 되는 종목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100원짜리가 만 원 가고 이런 것들. 트럼프는 지금 북한을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먹을 거에 대해서 매우 아주 색깔 있고 매력적인 그리고 저 친구의 머릿속 구조가 나랑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서로 간에 그게 잘 통해. 그럼 내가 이 신호를 주면 제가 잘 알아들어.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지난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의 활용도에 대해서
주고받는 게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랑 비슷한 놈이라고 하면 게임의 룰과 트레이딩의 기술을 서로 안다라는 얘기인데 주지도 않고 받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핵 관련된 걸 너한테 인정해주고 여러 가지를 주고 어차피 그건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인정 안 하는 것 뿐이잖아. 그리고 난 내가 얻을 큰 거를 난 얻겠어. 라는 부분들에 대한 뉘앙스의 얘기들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핵 관련돼서 뭐 우리 한국에 대한 인정 등 일본에 대한 진행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트럼프 한 개인이 건드릴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넘어서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글로벌 전체 안보에 대한 부분이고 그게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하기에는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제가 이번 2기 정부를 팀 트럼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팀 트럼프 내에서나 미국 전체 시스템 내에서나 그다음에 그것이 유럽과의 전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이 등등에서 그리 쉽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밸류에이션과 수급의 쏠림이 이슈지 비즈니스의 강도와 비즈니스의 모델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생각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테슬라 말고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전반적인 수요 상황과 중국의 경쟁들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쏠려서 빠진 부분, 선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수혜라고 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빠진 부분과 합쳐진 부분도 있지만 아예 이유가 없이 그냥 되돌림만 한 거야 라고 하기에는 최근 한 달 동안의 그 머스크의 행동과 회사의 방향성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조정받아야 될 이슈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회사에 문제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애플 문제 있죠. 지금 시리에 관련돼서 1년 동안이나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뭐 늦춰진다라는 등등 얘기는 AI 관련된 플레이에서 애플은 처음에는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애플이 잘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지금 이러한 행동은 그 두 개의 왔다 갔다 거린 것이 잘 못하고 있어라는 쪽으로 방향성으로 시장이 인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평가를 적게 받는 부분은 이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사실 문제가 있겠어요. 그 전체적인 그 상황에서 쏠렸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소프트웨어로 가기도 하고 일정 부분 중국으로도 유럽으로도 자금이 이동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슈에 영향을 받는 거지. 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치나 여러 가지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가 안 되니까 쏠림이 마지막에 메타로 발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쏠림이 해소될 때 쏠림이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미국 주식이라는 것에서 약간의 지금 쏠림의 해소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쏠림의 해소가 나타나면 가장 최근에 가장 강하게 쏠린 대상의 그 쏠림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메타의 움직임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두 가지의 쏠림이 해소됐다고 하면 논리의 약화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그 주식을 빠진 상태에서 예전만큼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의 약화와 쏠림의 해소가 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일정 부분 논리의 약화된 부분만큼은 미국 주식이 아닌 한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이나 유럽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의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지 전략은 일관적으로 이 상황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투는 지금 해지를 코덱스로 하고 코덱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 다른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로 넷 비중이 떨어진 부분을 주식 알주식의 매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늘렸기 때문에 코덱스를 갖고 있지 않아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가장 낮아진 비중에서 다시 살짝 올려놓은 비중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매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쏠림이 네거티브하게 쏠렸던 쏠림이 다시 올라간다라면 또 그 부분의 영향을 또 안 좋게 받는 부분들에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들을 상황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제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제가 결정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자신의 상황과 그 설정에 맞게 그렇게 대응하셔야지 일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인버스는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쉽게 하지?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건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실제로 해보고 노력해서 그것을 알아내야지, 제가 어려운 걸 가짜로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면 그건 오해를 생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오투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설명드렸던 코스피 인버스, 해지 전략, 이 부분들과 뭐 손절매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위험 관리 전략의 전반에 이 부분을 넣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연초부터 말씀드리기에는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 장이다라는 부분이 리스크 관리라는 방식의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고자 했던, 지금 현재 시장은 크래쉬를 반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필요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은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흥분도가 이 정도였는데 오투는 여기를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시장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리세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야 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는 흥분하고 있다가 반대로 우려하고 있는 건 아는데, 우려지 이게 우려와 현실화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우려와 현실화가 됐을 때 이것이 현실화 가능성이 증가하면 저도 지금 상태에서 크래쉬 로직에 대한 대응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험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더 많은 심리 데이터,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죠. 소프트 데이터에서 하드 데이터, 경제 데이터로 실제 나온 것들의 경제 현상이 그렇게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가야지, 그럴 것 같아요, 카더라, 이런 걸로 그러한 극단적인 위험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리 3,000달러가 넘어선 부분은 사람들 중에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다가 지금 일정 부분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금의 가격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지나친 우려를 단기적으로는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공포는 건강과 포트폴리오에 좋지 않은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